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22호에 게재된 유럽이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전기차용 배터리는 일본에게는 기회일까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2021년 1호로 50에서 52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 중립, 카본 뉴트럴이라고 하죠. 전기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회사들에게 유럽 시장에서의 주도권 탈환을 위한 호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기 자동차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전기차용 배터리의 생산 공정입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의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 이상은 배터리 생산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배터리의 생산 공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전력을 친환경 에너지 등 재생 가능 에너지로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전기차용 배터리 회사들에게 유럽 시장에서의 호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배터리를 한국 및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에게 완전히 장악당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대부분은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 실적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배터리 기술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일본 배터리 회사와의 분업이라는 선택지인 것이죠.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컨설팅의 도도로키 디렉터는 반도체 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차용 배터리에서도 연구 개발 단계와 생산 단계에서의 분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이 생산 측면을 담당하고 연구 개발 측면을 담당하는 일본의 배터리 회사로부터 셀 기술 및 양산 기술 지도를 받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품질과 높은 수율의 안정된 셀 생산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게 되겠지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일본의 배터리 회사에게도 이것은 기회입니다. 유럽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있으며, 일본 배터리 회사가 유럽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력해 이러한 나라들에서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배터리 생산 공정에서의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유럽의 생산 거점을 적은 투자로 확보할 수 있으며, EU와 EU의 각국과 지자체들로부터의 지원, 공적 융자 및 보조금, 투자 등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 중 한 곳인 노르웨이의 프라이어 배터리의 가와구치 CTO는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의 배터리 회사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말하는데, 프라이어 배터리는 현재 일본 배터리 회사와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와구치 CTO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 현재는 한국 및 중국의 배터리 회사에서 더 이상 배터리를 구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없는 곳에서 배터리를 구입하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기술에서 앞서고 있는 일본의 배터리 회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내세우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으로는, 첫째가 유럽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한국이나 중국 배터리 회사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의 배터리 생산과 가격 절감이 불가결하며, 유럽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과 협업한다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구치 CTO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는 전력의 96%가 수력이고 2%가 풍력, 2%가 지열을 통한 발전으로 전력 비용은 일본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셀 가격에서 차지하는 전력 비용 비율은 일본에서는 약 5%, 배터리 셀 가격을 킬로와트당 $100라고 가정한다면 일본에서의 전력 비용은 $4.5 정도인데 반하여 노르웨이에서는 $1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셀 생산에서 배출되는 CO2 가운데 약 3분의 1이 셀의 생산 공정, 3분의 2가 배터리 재료의 생산 공정에서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 셀과 배터리 재료의 생산을 노르웨이에서 실시한다면 낮은 비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전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에는 알루미늄 정년 기업과 흑연 광산도 존재하여 배터리 전극에 이용되는 알루미늄 포일과 부국의 활성물로서 이용되는 흑연을 노르웨이 내에서 조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어 배터리는 일본의 배터리 재료 및 양극재의 원재료 제조사에게 노르웨이에 진출하라고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우치 CTO는 이전에 닛산 자동차에서 기술자로 일해온 인물로 닛산 자동차 근무 시절 그는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품질과 수율을 좌우하는 데이터로는 대체할 수 없는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데, 스타트업 기업이 전기차용 배터리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라며 일본 배터리 회사와의 협업 의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배터리 회사에게 유럽의 배터리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여부와 올 6월까지 공표된 것만으로도 2025년경까지 연간 500에서 600기가와트의 총생산 능력을 가진 리튬이온 배터리 셀 공장이 설립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조사회사인 자토 다이나믹스에 따르면 유럽 27개국의 2019년도 승용차 신차 판매 대수는 1578만 7,400대, 그중 전기 자동차는 35만 6,300대로 전체의 2.3%라고 합니다. PwC 컨설팅의 예측에서는 그 비율이 2025년에 약 20%, 2030년에 약 40%로 증가하고 신차 판매 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2025년 유럽 27개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315만 대 정도가 됩니다. 전기 자동차 한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을 50에서 60kW라고 가정할 때 2025년 시점에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는 158에서 189기가와트, 앞에서 언급한 배터리 셀 공장이 계획대로 설립된다면 2025년 시점에서는 큰 폭의 공급 과잉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공장 설립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행히 일본의 배터리 회사는 이와 같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일본의 배터리 회사에게는 세계를 리드하는 배터리 기술뿐만 아니라 양산 실적,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현 시점에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기업의 유럽 진출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배터리 회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유럽의 자동차 업계를 공략해 나가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2050년 제로 에미션을 향한 티켓, 축전지, 그린 수소, 이산화탄소의 자원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